네,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0.3, 0.5% 내림세. 지금 코스피가 이제 3,10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또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또 다소간의 숨고르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예. 그러네요. 자, 지금 한번 우리 국내 증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네. 한번 시원하게 또 풀어줄 분이죠.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 모시고 네. 한번 하모니 가시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 증시타임에서도 마이크론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네. 그 부분 우리 김 본부장님 시각도 한번 확인하고 싶네요. 아마 다들 좋게 보실 겁니다. 이제 큰 고민은 이제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더 갈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안고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저는 세론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세론의 성격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실적 추정치도 높게 잡았는데 그 높은 추정치보다도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는 게 팩트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보다 숫자에 더 예민하고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의 실적도 좋지만 향후에 가이던스가 꺾일 만한 요소가 있다면 사실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좀 저는 걱정했던 부분이 디램 잘 나올 것은 다들 알았습니다. HBM 영업이익률 높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고요. 네.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 부진이 얼마만큼 이어질까 저는 그거를 집중해서 봤거든요. 근데 낸드 플래시도 생각보다 괜찮은 숫자를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실적을 어느 정도 훼손시킬 만한 요인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반도체 IT 쪽은 저는 여전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이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또 현재 위치에서 만약 거래량이 더 붙게 되면 일명 이제 숏 스퀴즈 현상들이 또 나타나면서 아하. 다시 한번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금 기술주들이기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오늘 약하다라고 예.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갈 종목만 같습니다. 어제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든 섹터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기술주만 좋았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다 하락 조정 받았어요. 예. 그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지수 왜 이렇게 약하지? 이제부터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가실 만한 종목, 갈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지금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확실히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게 이제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굉장히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요새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 점이 그쵸. 그래요. 네. 아쉽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현재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투자자들에게 조금 알려줄 필요는 저는 있다 생각을 네. 하거든요. HBM3가 사실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이맘때부터였습니다. 엔비디아에 들어간다 했었는데 여태까지 못 들어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대안을 좀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글쎄 말입니다. 어떠한 예. 이야기조차 없어요. 예. 계속 할 수 있겠다는 뉘앙스만 좀 풍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완벽한 대체제 SK 하이닉스라는 게 있다 보니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만약 HBM이 안 되더라도 삼성전자는 저 나름대로 내피셜이지만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부분만 또 명확하게만 정해주면 저는 충분히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도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되고 있고 HBM도 명확하게 지금 일정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배당락일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또 삼성전자는 매수를 해야 내일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또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네. 장 초반이 흔들리더라도 어제처럼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또다시 이제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진짜 본부장님 김 본부장님 말씀에 저는 뭐 급공감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얼마나 좀 그거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예. 이게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심리인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네요. 말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속상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안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면 주주분들도 힘내서 믿어주고 그러니까. 응원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타부타 지금 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속상함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들은 없는 것까지 어떻게 뭐 MOU가 어떻고 무슨 뭐 특허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띄울라 해서 하기야 괜히 그러다가 사람들 그냥 뭐 빠져나오지도 못할 늪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조용한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다른 질문지에 앞서가지고 또 네. 이따가 시간 모자라서 이 궁금증 해소 못할까 싶어서 아니 카카오페이 그저께인가 거래 정지되더니 오늘 또 거래 정지가 되네요. 네. 이거 왜 이래요? 일단 이쪽은 네. 투심이 워낙 세게 좀 붙은 것 같아요. 테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네, 쪽. 스테이블 코인 네. 쪽으로.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네. 스테이블 코인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 쪽에 엮여 있는 예. 달러 패권에 그러니까 예. USDT라든지 예. USDC.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자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수급 양상이 얼마나 웃기냐면 사실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카카오페이가 먼저 신청을 해서 카카오페이가 관련주로 엮이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가 되니까 그 수급이 그냥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카카오뱅크로 옮겨가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한가에 가면서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상관없는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이제 그래서 수급이 카카오 게임즈가 뛴 붙더라고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앞에 카카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가장 대장주이긴 하지만 기준이 없이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분들 잘못 물리게 되면 굉장히 또 속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때가 잠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그냥 본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을 보지 말고 정부 정책에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쪽은 뭐 소버린 AI라고 지난주, 지지난주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투자의 가치를 찾는 게 저는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러버 X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어서 만약 카카오와 네이버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네이버 쪽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정지 차원에서 네. 뭐 아마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 때문에 비올은 왜 또 거래 정지가 됐어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올? 비올은 지금 거래 정지는 아닌 걸로 며칠째 아닌가? 알고 아닌가? 있습니다. 거래 정지 아니에요? 네, 거래 정지는 아니고 아니고? 네,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아, 얘가 어디 인수됩니까?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죠. 과거에 이제 클래시스 때처럼 네,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뭐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일단 급한 거 궁금증 질문 다 하신 거.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저 방산주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좀 방산주가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단기간에 올라오다가 좀 가격 조정이 있고 오늘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방산주 또 풍산 같은 경우가 네. 엄청 주가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오늘 방산주들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는 오늘이,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간밤에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 쪽에서 방위비를 이제 증액한다라고 확정을 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확장을 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방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호재성 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중후반부까지 최근의 조정의 한 70에서 80%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네. 저는 당분간 방산주들은 본업이 안 좋다기보단 수급적으로 조금은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놓고 보면 어제 이제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오는데 저는 어제 조정의 폭을 모두 감싸 안는 어떤 양봉 캔들이 나온다면 괜찮지만 오늘 장 후반부까지도 어제 조정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방산주들이 꺾인다. 이제부터 뭐 수요가 수주 잔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지만 수급적으로의 공백은 잠시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올라오는 반도체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수익을 좀 방산 쪽은 챙기고
반도체 쪽에 빠르게 붙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 관점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흐름이라서요. 방산 쪽은 안 좋다기보단 수급적인 위험성은 있기에 이 부분은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산은 네. 기존의 어떤 그 주가의 밴드라 할까? 네. 오를 때는 어느 정도, 빠질 때는 어느 정도라는 그 나름의 레벨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완전히 이제 흐트러 버렸어요. 네. 차트도 그냥 완전히 뭐 새로운 모양이 돼 버렸고. 그러니까 풍산은 이번에 무슨 재료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결국에 이제 중동 리스크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고 지금 우리가 다른 이슈에 좀 많이 묻혔지만 구리 가격이 또다시 올라가서 구리가. 지금 최고치를 네.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관련주 안에서는 당연히 풍산과 연결고리가 가장 짙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다 보니까 앞서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숏스퀴즈 현상까지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 뭐 주식 꽤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번에 처음 보셨을 겁니다. 처음 봅니다. 저도 예, 처음 보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시면서 이유를 좀 찾기보다는 흘러가는 흐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중동 리스크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뭐 물론 계속 노이즈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잡혀가는 과정이라서 현재 국가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지혜롭게 좀 대응 방안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은 수익 매도를 하시던지 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프로필에 아, 그 잠시 몇 년 그거 했었죠. 그 뭐야? 풍산. 예, 세미나 하고 해서 뭐 그 회사는 좀 이렇게 익숙한 편인데 어쨌거나 주가 흐름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게요. 완전히 그 그러네요. 월간 차트 같은 걸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월간 차트가 그려졌던 게 이렇게 때는 요만큼 되고 쑥 올라와 버리는 희한한 저도 최근에 넥스 거래소 때문에 왜곡 현상이 있나 싶어서 가장 많이 본 기업이 풍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네. 올라왔다는 건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그래요. 지금 그리고 아니 요것도 한번 여쭤보십시다. 자꾸 질문지에서 벗어나네요. 이제 바이오 하다가 바이오 언급하는 부분은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네. 지금도 보니까 무슨 뭐 매출 하나 없는 회사 하나가 지금 뭐 상한가를 치고 하네. 아, 혹시 뭐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그런가 봐요. 네. 여기는 확실하게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실패가 돼서 거의 이제 존폐 위기까지 갔다가 상표 위기까지 네, 갔다가 이제 코인 회사가 이제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코인 하던 회사가 코인 하던 네,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 가상자산을 투자펀드 이제 다루는 회사에서 파라텍시스라고. 이 기업은 이제 인수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테마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과거에 바이오와는 보니까 점 하한가를 갖다가 한 뭐 네, 임상 실패를 했죠. 그때 네, 논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바이오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좀 체크를 드려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바이오 종목군들 가지고 있으면 좀 소외받는 느낌 드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코스피 3,000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도 800, 900, 1000 간다라고 했을 때 힘을 내줘야 되는 섹터가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인데 2차 전지는 중간중간에 약간의 끼를 좀 부리지만 네. 제약 바이오는 참 조용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온 쪽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조금 숨죽이고 있는 것 같고 아니 반도체는 안 나왔는데 반도체는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신다면 반도체는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그 관세를 뚫어낼 만한 명분, 확실한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보다 제약바이오보다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링크가 혹은 연결이 되어 있는 혹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만 보신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알테오젠, 유한양액, 삼청단제약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좀 추가를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저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골관절염 치료제 이제 인보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한때 뭐 말이 많았었던 네. 종목이었죠. 미국에 사실 지금 우리가 비만 당뇨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가장 지원을 맞이해주는 쪽 많이 연구가 들어가는 쪽이 비만 당뇨를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은 실제로 비만 당뇨가 2위, 3순위입니다. 그럼 1위가 어디냐? 골관절염 치료제. 네. 관절염 이 치료 시장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비만 당뇨하면 젯바운드, 위고비아 같은 대표 제품이 있죠. 근데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골관절염 치료제 하면 대표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골관절염 시술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보험이 안 되는 미국에서는 가장 비싼 또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또 이제 추가적인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질병이라서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 인보사에 대해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요. 어허. 왜냐 예.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일정이 가장 빠르게 끝나는 또 제품이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이기 때문에 만약 제약바이오 쪽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제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코오롱 티슈진도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현대차하고 기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왜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뭔가 길목을 지키느냐 아니면 추세를 추종하느냐 이 투 트랙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길목 지킬 차원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 괜찮다는 얘기 많이들 주셨는데 저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선호.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이쪽에 너무 이제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에 확실한 회복세가 나와야지만 저는 붙어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제 그럼 왜 올랐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안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또 뽑히는 상황이라 본업을 평가를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좀 이른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더 기다리셨다가 7월 첫 주가 지나면 아마 상법 개정안이 일정 부분 이제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올라온 종목군들이 빠질 수도 그리고 이제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적인 형태가 다 지나가고 나서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시면서 추적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는 자동차 데이터 플러스 상법 개정안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위치에서 참 매매 전략을 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